유아기 아이를 둔 부모님, 특히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경우에는 우리 아이가 언제 한글을 뗄까? 다른 애보다 늦는 것 같은데 괜찮을까? 한글을 읽기는 아는데 쓰는 거 못해서 걱정이다. 초등학교에 가면 바로 받아쓰기 한다는데 안 하는 데도 있다고 하긴 하고, 한글은 언제 떼는 게 좋을까? 뭐 이렇게 해서 굉장히 궁금한 게 많습니다. 너무 일찍 한글 떼도 안 좋다는 그런 얘기도 들으셨을 거고요. 이렇게 한글 떼는 시기와 속도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은 반면에 글씨를 얼마나 반듯하게 잘 쓰느냐에 대한 것은 그 관심에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한글 떼는 시기에 대한 관심만큼 중요한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더 중요할 수 있는데요. 글씨를 제대로 잘 쓰는가입니다. 오늘 우리 아이 글씨에 대해서 집중 연구해 보겠습니다. 글씨가 공부나 성적, 기타 다른 평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침 글씨에 대한 상담도 있으니까요. 함께 생각해보고 좋은 방법 찾아보겠습니다. 초등학생 저학년 아이를 둔 부모님 상담인데요. 알림장 보면서 자기가 뭘 썼는지 모르는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한글 일찍 된 편인데 글씨 때문에 고민이 생길 줄 몰랐어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겠지요? 어떻게 하면 글씨를 정성껏 쓸까요? 연필 잡는 것도 잘 못하고 손님도 없는지 글씨를 너무 휘갈겨 씁니다. 여기까지가 상담이에요. 근데요, 상담하는 엄마가요, 아이에게 이렇게 물어봤대요. 이게 글씨야? 발로 써도 이거보단 낫겠다. 그랬더니 아들 왈 뭐라 했을까요? 그래, 우리 짐작대로입니다. 엄마, 발로 쓸 수 있어? 써봐 했다는데요. 아주 화를 부르는 아들입니다. 키울 때도 쉽지 않은데 글씨에서도 그냥 넘어가지 않는 아들이네요. 빨리 끝내고 놀고 싶고 활동적인 성격의 아들일수록요, 글씨가 형편없습니다. 마음이 급해요. 그러니까 리을을 써도요, 막 새을처럼, 새을자 아시지요? 그리고 미음인지 비읍인지 그래놓고 자기 글자가 창의적이다, 뭐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아이들 숫자 쓰기에 대한 고민도 심각한데요. 이건 다른 엄마 상담이에요. 자기가 써놓고도 9자인지 7자인지 헷갈려하는 아이 이야기입니다. 엄마가 전기나 가스 검침표에 체크해 놓으면 용돈을 준다 이렇게 했었나 봐요. 그런데 어느 날 써놓은 걸 보니까요, 숫자가 이렇게 막 뭉개져서 써 있더랍니다. 그래서 엄마가 그걸 사진을 찍어가지고 아들한테 보여줬대요. 이거 뭐라고 쓴 거야? 아들 말하길, 엄만 숫자도 못 읽어 하는 듯이 막 의기양양하게, 아 이거 1774잖아요 그러더래요. 근데 아들이 쓴 숫자는 뭐였냐면요, 1914. 아들이 읽은 건 1774. 9자하고 7자하고 이렇게 헷갈리게 써놓은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막 7을 1로 읽는 거예요. 자기가 써놓고 잘 못 읽는 거죠. 기도 안 막혀서요, 그때부터 1, 7, 8, 9 이것만 엄청 연습을 시켰답니다. 공책 검사도 해봤대요. 그랬더니 8을 6처럼 쓰고요, 9를 7이나 1처럼 그동안 써왔던 겁니다. 그래놓고 자기 숫자를 엉뚱하게 읽었으니 본인도 느끼는 바가 있어서 앗소리도 안 하고 숫자 쓰기 연습을 하더라네요. 제가 지금 문자 좀 쓸게요. 사자성어 중에서 신언서판이란 말이 있습니다. 예전에 중국에서 관리 선출할 때 4가지 기준이니까 옛날 얘기겠지 싶은데, 요즘식으로 간단하게 풀어보면요, 멋진 사람의 4가지 조건입니다. 아실 거예요. 몸신, 그러니까 몸이 반듯하고, 말이 괜찮으며, 글씨 잘 쓰고, 판단력이 뛰어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자성어가요, 예전 시대에 요구되는 캐캐묵은 기준이 아니라 지금 부모님이 멋진 우리 아이에 대한 어떤 기대하고 같습니다. 예를 들면요, 아이가 걷거나 앉아있을 때 의젓하고 반듯하면 좋죠. 몸신입니다. 말을 하면서 자기 의사 제대로 표현하는 아이 멋지죠. 그래서 엄마들이 똑바로 앉아라, 허리층만층 걸린다, 삐뚤게 앉지 마라, 말투가 그게 뭐냐, 생각 좀 해라, 책 좀 읽어라, 이런 말 하잖아요. 신원서판은요, 여전히 우리 현대에도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글씨 쓸 일이 없어서인지 그러니까 글씨에 대한 관심의 중요성이 점점
낮아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아이들 공부가요, 글씨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물론 이제 아이가 자라서 20대 이후에는 글씨 쓰기 하는 건 자신의 선택 문제예요. 손글씨 쓸 건가, 자판을 칠 건가 선택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초등부터 고등학교까지는 수업 중에 메모, 이 쓰기가 필수입니다. 중요해요. 고등학생 실력 중에서 이 메모라든가 노트 정리가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 알고 계실 겁니다. 알아보기 쉽게 반듯한 서체로 잘 정리된 노트라면은 쓴 자신도 보고 싶어집니다. 보고 싶어야 복습도 하죠. 우리 아이들 글씨체, 글씨 모양 잘 보시겠어요? 아이들의 글씨를 살펴보면 제각각입니다. 딴에는 창의적이라지만 본인이 써놓고 못 알아보는 글씨라면 수학 문제 풀 때도요, 또 수업 중에 노트 정리하고 복습할 때도 본인도 남도 알아보지 못하고 점수에서도 손해봅니다. 글씨 잘 못 쓰면 보게 되는 손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점수 못 따요. 왜냐? 글쓰기라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심사위원분들도 이렇게 보고 싶은 글씨가 있습니다. 비슷한 내용이라도 막 읽을 때 신경이 쓰여요. 그러면 이걸 신경 쓰면서 막 읽어서 점수 굳이 주고 싶지 않습니다. 대학 다닐 때도 마찬가지예요. 필답 시험 있잖아요. 대부분 글씨 쓰는 건데 알아볼 수 있는 글씨는 기본이고요. 잘 쓴 글씨는 이 주관식 답안지 채점에서도 왠지 점수를 잘 주고 싶습니다. 점수 잘 받을 확률이 높지요. 두 번째, 자기가 쓴 노트 필기 못 알아보면 복습에 문제가 생깁니다. 가뜩이나 공부하기 싫다면 알아보기 힘든 글씨 막 자기가 이렇게 애써서 보고 싶지 않아요. 자기가 써놓고도 못 알아보는 글씨, 그렇게 쓴 자신에 대해서 자부심 생길 리도 없을 것 같습니다. 글씨도 모양이잖아요. 이쁜 글씨, 미운 글씨, 잘 쓴 글씨, 못 쓴 글씨가 있습니다. 자기 글씨가 참 보기 좋다, 이쁘다, 기분 좋습니다. 글씨도 창조물이잖아요. 자신이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자신의 손끝에서 이뤄낸 이 글씨, 참 멋진 글씨가 써져 있다면요, 글씨 멋진데 나 글씨 잘 쓰는데 하면서 자기 효능감이 올라가지요. 글씨의 창의를 논하기 이전에 알아볼 수 있어야 글씨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글씨를 초반에 잡아주지 않으면 이 갈짓자 마냥 흘러갑니다. 뭐 개발, 소발 이런 말 있지요? 개발, 괴발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글씨 때문에 혼돈하니 공부에도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글씨 쓰기 시작하는 초반부터 관심 가져야겠습니다. 아이가 유독 글씨를 겸손하게 쓰는 시기가 있는데요. 6살, 7살 때입니다. 그때는 최대한 그 글자 모양에 맞춰서 쓰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니을을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그때는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정확하게 씁니다. 글씨 잘 쓰는 초등학생들 리을자 한 번에 쫙 세월로 써버리잖아요. 리을의 획수는 셋인데 그걸 한 획으로 쓰는 거지요. 초등학교 선생님 중에 글씨 쓰는 순서 제대로 알고 획수에 맞춰 쓰는 아이들이 적다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글씨 모양쯤이야 괜찮아, 빨리 한글 깨치는 게 중요해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요, 글씨는 한번 습관이 되면 바로 잡기가 어렵습니다. 글씨도 습관이거든요. 우리 아이 글씨 제대로 써서 신원 서판 중에서 3번째 서를 바르게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판단력은 아이가 자라면서 더 발달할 거고요. 몸이야 부모님이 잘 낳아주셨고요. 말도 제법 잘하죠? 앞으로도 더 잘할 겁니다. 한 가지만 더 관심 갖고 보완해주면 되겠습니다. 글씨 섭니다. 만약 아이의 학교 생활이 궁금하면요, 선생님과 상담하시기 전에 아이의 공책부터 살펴보면 아이 학교 생활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글씨 잘 쓰기 위한 솔루션, 손힘, 소근육 활동 등 집중적으로 탐구해 보겠습니다. 글씨는 곧 그 사람이다 라는 말 생각나는데요. 오늘 덕분에 저도 제 글씨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좀 더 신경 써서 써야겠다는 생각도 했네요. 감사합니다.